지금부터 제가 직접 암 검사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그때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용종 제거 이후 추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귀찮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검사실에 눕고 보니 마음이 새삼 무겁습니다. 완전히 화면에 환자가 나오겠는데 이거. 어? 자주 받는 게 몸에 좋지 않아. 먼저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쓰고 얼얼한 수면에 빠지기 전 목에 마취제를 뿌립니다. 보실게요. 살짝 눌러주십시오. 머리 들어서 그 점을 보고 해드립니다. 이제 저는 곧 수면 마취 상태에 빠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지겠는데요. 위 내시경 모습입니다. 현재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위암 검사에 대해 만 40세 이상 남녀를 기준으로 2년 주기로 검진받을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 안쪽 모습입니다. 일부 이런데 염증이 좀 있어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 차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장이에요. 소장 부분. 대장 내부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는. 그런데 뭔가가 보이는 모양입니다. 용종이네요. 근데 확실히 선종인지 아니면 과형성 용종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치만 한 3mm 정도 되는 거고 선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선정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거해야 돼요. 이건 암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오픈. 그래서 선종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걱정했던 대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말도 합니다. 네, 그거는 치료가 끝난 겁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봉구탁의 소손 또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비슷하죠. 손이 잘 안 가죠. 됐어요. 제거가 됐습니다. 방금 찍은 게 아닐 수도 있나요? 모양 봐서는 암은 아닙니다. 암은 사이즈가 크고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좀 달라요. 고생하셨죠. 눈으로 직접 암의 경고를 찾아 나선 내시경 검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선종은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발견되는 용종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용종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저 스스로도 사람들 가서 용종 2개 떼었어. 이렇게 3개 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종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종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포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선종이라 그러는데 통상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종은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만 선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종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암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용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생긴 사람은 계속 생깁니까? 생긴 분들은 앞으로 계속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주기적이라는 몇 년 정도? 아주 작은 용종의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있다가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1cm 이상 되는 경우는 진행선종이라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어요. 용종의 개수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후에 검사를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복부 초음파 차례입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복부에 위치한 간, 담낭, 췌장, 신장 등의 장기에 암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췌장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흉터 검사는 끝나셨는데요. 네. 췌장이 잘 안 보이세요. 다시 한번. 췌장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위장 뒤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도 은밀할 뿐 아니라 복부 비만이나 가스가 차 있을 경우에는 더욱 관찰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혈관인데 그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췌장이 되는 데인데요. 이 췌장이 일단 잘 안 보이실 뿐더러 왼쪽에는 장에 의한 그림자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림자가 특히 더 췌장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안 보이는 부위에 이상이 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안 보이기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안 보이게 됩니까? 췌장의 경우에는 후복막강이라고 해서 복부의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가스나 아니면 복강 내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 등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펫CT 촬영실로 향했습니다. 펫CT는 전신 촬영을 통해 몸 안의 2mm 암까지 잡아낼 수 있는 최신 검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먹으라 했으면 한 번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 대사가 왕성한 곳을 찾아내는 것인데 유난히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곳은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펫CT 화면입니다. 좌우의 영상은 전이된 암 환자의 펫CT 영상입니다. 검은색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포도당을 많이 쓰고 있는 암세포들입니다. 그러나 펫CT는 방사능 노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펫CT 한 번 촬영에 노출되는 방사능량은 10mSv. 암 발생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100mSv에는 못 미치는 양이지만 펫CT에 대한 무조건적인 과시는 경계해야 합니다. 펫CT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촬영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제 몸을 찍은 펫CT 영상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요. 좀 뚱뚱해 보이네요. 펫CT를 찍기 전에 포도당이 함유된 방사선 의약품을 주사하는데 암이 있는 부위는 당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진한 색을 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붉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나타나면 암으로 의심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4군데가 붉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붉은 부분은 뇌와 신장 그리고 방광입니다. 뇌와 심장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 신장과 방광은 포도당을 배설하는 통로가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덩어리만 붉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암뿐 아니라 염증에도 당대사가 일어나 붉게 보입니다. 저는 이곳 식도와 위가 만나는 이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낭종이 발견됐습니다. 제 낭종은 일단 양성으로 판단됐지만 몇 년 동안 크기 변화를 비교해 크기 변화가 없으면 양성으로 판단하고 변화가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간 때문에 안 보인다는 제 췌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기에 초음파로 찾기가 힘든 걸까요? 갈비뼈를 빼내겠습니다. 갈비뼈 안에는 심장이 있고요. 그리고 간이 있습니다. 위도 있고요. 대장입니다. 이 뒤쪽에 췌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입니다. 왜 잘 안 보이냐면 이렇게 위와 그리고 간에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깊숙이 숨어 있는 탓에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죠.
암 검사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펫시티는 전신의 암 존재 유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펫시티 결과 저는 여기저기 이상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